자,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노? 어우, 착한 것들. 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무슨 대비? 내신 대비야? 왠지는 알 거야. 수능 대비라고 하면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내신 대비는 100% 아는 작품만 나오잖아. 물론 보기나 선지에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수능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 근데 옆에 지문에서 이제 가볼게. 기장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 대충도 당연히 들었을 거고. 자, 옆에 보면 시험지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좀 더 크게 그릴까? 근데 지금 방금 시험지 받았지? 옆에 보면 글이 있지? 그걸 보통 명칭상 뭐라고 한다 했지? 지문이라고 한다 했었지? 맞나? 지문.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번에서 이렇게 쭉 있지? 요걸 뭐라고 한다 했지? 발문이라고 한다 했어? 기본이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서 말 그대로 뭐야? 보기야. 보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대비에서는 보통 잘 없어. 있으면 난이도가 있으면 올라간 거고 없으면 그저 그래. 없다라고 해서 개 쉽다 이건 아닌데 일단 있으면 읽어야 될 게 뭐 있으니까 늘어났으니까 판단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늘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건데 미친 듯이 올라갔든지 뭐 적당히 올라갔든지 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건데 못된 말로 학교생님이 귀찮거든. 뭐 가지고 오려면. 그래서 내신 대비해서 뭐를 가지고 왔으면 보기를 가지고 왔으면 첫 번째 학교생님이 연락 부지런해서 문제를 정말 지대로 막 만들어내신 거야. 탱실하게 만들어내가지고 난이도를 좀 뭐 하겠다.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아니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보기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활동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보기에 넣을 만한 글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도 저도 아니면 뭐가 없을 거야. 보기가 없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밑에 1번부터 뭐가 있겠지. 5번까지가 있겠지. 요걸 뭐라고 해? 오선지, 선지라고 하지. 요까지가 기본이야. 이거는 무슨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야. 수능 대비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일단은 내신 대비해서 자 무슨 갈래? 우리 지금 서전 갈래만 했으니까 서전 갈래 문제 풀기인데 방법이 있어. 순서가 있어. 그냥 막 풀면 안 돼. 자, 내신 대비다. 1번 뭘 봐야 될까? 발문을 봐야 돼. 물론 수능 봐도 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발문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신에는 더 심해. 왜? 아예 뭐를 안 봐도 되잖아. 지문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는 없잖아. 왜? 무슨 작품이니까? 아는 작품이니까 참고 확인만 할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할 필요는 없어. 정독할 필요가 없게끔 공부를 미리 해두어야 되는 거지. 방금까지 우리 세 작품 봤잖아. 지금 내가 나누어드린 문제가 그 세 작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거든. 실제 학교 기출 문제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푸는 거지. 걔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천천히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정독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발문은 왜 봐야 될까? 뭐를 파악해야 돼? 서점 갈래의 유형이 있거든. 적어볼게. 첫 번째. 그걸 먼저 할까? 알았다. 시의 줄임말로 적을게. 두 번째. 기억 안 나? 표특이라고 했었지? 시어가 뭐의 줄임말? 시어, 시구의 의미야. 아까 진달래꽃의 의미가 뭐였어? 이런 거지. 뿔인데 뭐라고 했었어? 산화공독이라고 했었지. 떠나는 힘에 대한 뭐라고 했었어? 축복이라고 했었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뭐라고 했었는데? 우물이라는 시어의 의미는 뭔데? 우물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뭐야? 기억 안 나? 자아성찰이 뭐였어? 매개체였지. 기억이 나야 돼. 물론 주관식은 아니야. 물론 주관식도 나오지 서술형. 근데 일단은 이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돼? 그거 물어보는 게 쉬우고 표특은 알지? 계속 개념 얘기했잖아. 표현상의 특징. 크게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다야.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내신형이 있고 수능형이 있어. 내신형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르는 작품 안 가지고 오고. 수능형은 내나 똑같이 가지고 오는데 무슨 작품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야.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을 했듯이 뭐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보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보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네. 어찌되었건 그러면 뭐 보고, 발문 보고, 얘인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무슨 형인지 아니면 무슨 형인지 굳이 적으면 뭐가 제시된 건지, 보기가 제시된 건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빨리 답을 찾아버릴 수도 있잖아.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2번 지문 지문 활용 바로 답 찾기야. 나중에 필기하는 시간 좀 드릴게. 저번 필기랑 좀 달라도 돼. 나중에 방법에다 적으라고 할 거야. 지문을 활용해서 바로 답 찾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 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전체 지문 정도가 할 필요가 없게끔 공부를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무슨 대비니까? 내신 대비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시험 범위라고 따졌을 때 자화상이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치자. 자화상이라는 시 안에 시의와 표택은 다 뭐하고 있어야 돼? 미리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 수능은 아니잖아. 수능은 모르고 있는 작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미리 어떻게 알고 있겠니? 내신은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틀리나요? 물론 그건 아니지. 근데 애당초 이 시험 자체의 목적이 뭐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목적 자체가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근데 내신을 치면서 수능 대비의 목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진짜 지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안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원래라면 첫 시간부터 내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빡시게 듣고 학원 수업 해가지고 복습 잘해가지고 이 라인을 얘를 정확하게 뭐를 해둬야 돼. 미리 학습을 해둬야 돼. 그래놓고 나서 시험 대비 때 뭐를 하는 거지? 연습하는 거야. 지금 이제 미리 내가 문제를 조금 드린 건 요게 2020년 기출이거든. 너 그때는 2021년 기출을 내가 또 드리겠지. 나는 한 학교 기출만 안 드리거든.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 기장국 기출만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 왜? 이 출판사를 쓰는 학교가 전국에 천지에 많잖아. 걔네들 걸 종합적으로 뭐 하는 게 낫지? 푸는 게 낫지. 기장국고 2020, 2019, 2018만 푼다라고 하면 도움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봤자 생각해봐봐. 만약에 자화상이 나왔다라고 쳐. 그러면 9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 1년에 해봤자 2-3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한 작품당.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 다른 학교들 거를 풀어보면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요게 먼저 되고 나서 하는 거야. 무슨 대비는? 수능 대비는 달라. 모르고 있는 작품 가지고 뭐 해보는 거고 풀어보는 거고,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는 작품 가지고 이렇게 순서라고 할 것도 없지. 포인트 강조하는 건 얘랑 요 정도는 미리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참고사항 쓰지는 않을게. 선지 끝까지, 발문 끝까지 봐라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다시 말을 할게. 발문 선지 끝까지 봐라가 기본 중에 기본이야. 발문을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물론 뭐만 파악해도 되는데 유형만 파악해도 되잖아. 발문 읽어보면 알거든. 근데 끝까지 집중해서 안 보면 내신이라서 대도 안 하게 몇 개 골라라? 2개 골라라인데 1개만 고른다거나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발문 끝까지 안 보면. 그 다음 2번째, 선지 끝까지 안 보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 1번 선지 이렇게 가. 맞는 말이거든. 자기도 모르게 몇 번으로 내려가? 2번으로. 아직 1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그럼 1번은 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맞아 안 맞아? 나중에 적으라. 나중에 적을 때 말라고. 그래서 선지를 어떻게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방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5개 다 보고 났는데 답이 뭐해? 없어. 알고 보니까 1번 끝에 있는 거야. 틀린 부분이. 딱 한 글자 틀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나 그 쌤이. 다 맞게 만들어 놓고서는 주체는 화자이다야. 원래 주체는 임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물론 당연히 뭐 쉽지. 주체가 임인 것과 주체가 화자인 것은 완전히 망한 거니까. 다른 거니까. 근데 선지 끝에 있으면 은유를 직유로 바꿔놔. 직유를 대유로 바꿔놔. 그러니까 직, 대 두 글자 차이잖아. 한 글자잖아. 직이랑 대 이 차이잖아. 직유거든? 뭐가 아니라. 직유와 대유는 아예 다른 거잖아. 근데 그 직을 대유로 바꿔놔. 앞에 다 맞는 말이야. 길이 이만한데 다 맞는 말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직을 대로 바꿔놔. 대유법이다. 이렇게 해놔. 그럼 앞에 다 맞는 말이니까 직자, 대자, 답 없는 거지. 5개 다 맞는데 이지라라는 거지. 알고 보면 그냥 답 몇 번인 거지. 1번인 거지. 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발문하고 선지 어디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얘는 정독하는 게 아니게끔 공부해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문 활용해서 유형 파악했으면 바로 뭐 찾는 거야? 답 찾는 거야.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봤어? 발문 봤지? 유형 파악했지? 뭔데 유형? 표특이다. 그럼 바로 뭐 가야 돼? 1번 가야 돼. 이거는 지문 활용할 필요 없어. 그냥 표특이야. 1번.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그럼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 시가 수미상관 썼는지를 확인해야 돼. 자, 그때 뭐를 활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자화상시 수미상관 맞아 라고 아니야 라고 외워져 있는 경우보다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잠시 눈가를 들어서 뭐를 확인해? 수미상관 맞아 아니야? 아니면 끝까지 볼 필요가 없지. 우리는 발문 잘 봤지.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잖아. 근데 일단 뒤에 게 맞든 틀렸든 수미상관은 아니잖아. 그럼 1번 뭐하는 선지야? 그럼 1번에다가 뭐 해놔야 돼? 슬러시 쳐야지. 눈깔로 풀지 말랬디. 무엇이 그리 똑똑하다고. 선생님 저는 끝에다가 뭐 해요? 상관없어. 이건 자신만의 방식인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아무리 뭐한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건 되냐면 바로 보자마자 뭐 나오는 거? 답 나오는 거. 그런 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슬러시 쳐야 돼. 그리고 이게 제일 깔끔하지 슬러시가. 2번.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무슨 법? 표특이야. 과장법 이것들아. 자화상에서 과장이 있었어? 그럼 이번에도 뭐 쳐? 3번.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여 무슨 법? 그렇지. 통사구조 반복 무슨 법이라고 했어? 통사구조의 반복이 도치법이야? 대구법이지? 어떻게든 빨리빨리 수학생님 쪼아가지고 반편성 칠게. 밑으로 다 내려버리게. 꼬라지 좋네. 이거 상위반 아이가 지금 여기에. 내가 마음 먹고 5명만 내려올게. 국어만 가지고. 대구법 아무도 대답 못하네. 대구법을 통해 은유를 종성하고 당연히 대구법 쓰면 뭐가 조성돼? 의미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의미 강조지. 반복하면 은유리 형성되고 의미 강조되지. 그럼 위에서 뭐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대구법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위에서 대구법 안 찾아도 될 만큼 원래랑은 공부해야 돼. 자화상이 대구법 있지 하고 원래 뭐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위에서 이제 뭐 찾아야지? 돼? 자, 어디 있는데? 넘어갈게. 답이다. 그럼 답 3번에. 자, 4번, 5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답인 경우도 말을 해줄까? 답이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된 거지. 집중해라. 성질 좀 덜 내게. 꼬라지 마음에 안 드네. 지금 딱 봤을 때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그럼 답 3번에다가 뭐 해놔야 돼? 체크해놔야 돼. 4번, 5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애매해. 본인 선택이야. 근데 확실하게 답이 몇 번이잖아. 3번이잖아요. 그럼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내신은 내 경험상 엄청난 시간 싸움은 아니야. 시간이 아마 완전히 여유롭다. 시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아닌데 수능과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편이야. 수능과 하면 작살이거든. 좀 이따가 천천히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할 건데 작살인데 내신은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면 웬만하면 4번, 5번 보는 것도 추천은 해. 근데 단점은 뭐냐면 괜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 칠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3번 아니면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럼 내버려 두고 나중에 다 하고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다 이렇게 머리 쳐놨겠지. 별표 쳐놨겠지.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확률 50%니까 천천히 접근하면 돼. 안 되면 찍어야 되고. 돼? 근데 나는 그냥 답 나오면 뒤에 거 뭐 할래? 그냥 안 볼래 라고 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 내가 강요는 못 하겠어. 내신이니까. 지문학습을 했었을 때의 전자하야. 근데 너가 지금 방금 대구법도 쳐 대답을 못 했잖아. 표특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말짱 도루묵이야. 기억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개념의 나비 효과. 너 대구법 대답 못하면 노답이라니까. 이거 기본 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방법이잖아. 내가 뭐 하지 말랬지? 이거 개소리야. 뭐 안 돼 있으면. 읽어야지 뭘 안 읽어. 표특도 안 돼 있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이 됐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보통 모든 국어 강사들이 말을 하는 방법에는 스킬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도 쓰는데 그냥 제일 쉬운 말로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 표특, 그리고 원래라면 어휘력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전제도 깔려 있어. 어휘력도.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 안 돼 있고 어휘력 안 돼 있는 애들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노베이스라고 하거든.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해서 나 잘 안 쓰고 싶은데 노베라고도 이 얘기를 하거든. 100글씨가 또 그것 때문에 이 노베 어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기초가 안 돼 있다 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빡친 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까지 내가 말을 했는데 대구가 안 나오면 나는 이제 조금 빡친 거지. 앞 시간에 2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노트 방법에다가 칠판에 있는 거 요거까지 이쁘게 그려. 다 적어.